노래 사건과 법률 정보까지 담았습니다. 노래는 사건을 싣고 시간이죠. 금요일 마지막 시간을 늘 책임져 주시는 우리 다재다능 신유진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 먼저 노래 들어보실까요? 울고 있는 나의 모습 바보 같은 나의 모습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누군가 날 알아보면 왜 웃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게 너무 싫었어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네, 지금 들으신 곡은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 노래와 어울리는 오늘 사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유리 놓고 10년 법정 싸움인데 그 결과 어떤 지금 법정 싸움이 10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인가요 지금 네, 벌어지는 게? 단순히 통유리가 아니고요. 이 분당에 위치한 네. 네이버 본사 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네이버 건물이 이 통유리 벽으로 되어 있는데 아, 그렇죠. 네. 이게 심지어 약간 초록색 계열입니다. 그래서 빛 반사 정도가 굉장히 심한데 이 빛 반사로 인해서 태양광 반사 피해를 받는다면서 네.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손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네. 원심으로 돌려보냈는데요. 2011년도에 소송이 시작된 뒤에 10년간 법정 공방이 있었어요. 이게 예. 이런 게 10년이나 갑니까? 왜 그러냐면은 네. 이거는 법원에서는 얼만큼 피해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법원에 정확하게는. 판사님들이 거기 재판정에서 알 수가 없고 그렇다고 뭐 피해가 있습니다라고 다 일일이 호소할 수도 없고 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하고 철저하게 감정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거는 네. 거의 뭐 이런 일조량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여름에 따라서 다르고 계절에 따라서 다르고 이 피해를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어렵네요. 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네. 감정 자체가 일단 어렵고 이 감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뭐 양쪽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 그리고 또 워낙 사람이 많아요. 그러네요. 각각 집마다 다른 정도의 일조량 침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 집이 같은 건물에 있어도 이게 남향에 있느냐 북향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건물과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완전히 또 다른 네. 경우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단체로 집단으로 소송을 했지만 네. 어떤 집은 더 많이, 어떤 집은 더 적게 인정받아야 돼서 이 각각의 집에서 침해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감정평가를. 예를 들어 뭐 층간 소음이다 그러면 이제 뭐 소음 측정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그 3층에도 가보고 5층에도 가보고 뭐 이런 직접 식입니까? 무조건 현장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측량을 다 해야 돼요. 어렵네요. 그래서 측량을 해보니까 네. 이게 그래서 10년이나 걸렸는데요. 네네. 사실 대법원에 올라왔을 때는 측량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혀 없었을 텐데 대법원에는 2016년도에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 걸렸죠. 대법원에서도. 그러네요. 네. 대법원이 원래 오래 걸립니다. 원래 오래 걸리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더 속이 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이버가 오기 전에 네. 2003년도에 이 아파트가 먼저 있었고 네. 이 2005년도부터 네이버가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네. 지하 7층, 지상 28층입니다. 그래서 28층. 네,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됐을 때는 뭐 하늘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네. 천공권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뭐 천공권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70m밖에 거리가 안 되는 거리여서 네네. 혹시라도 그 높은 데서 자신의 집을 내려다볼 수도 있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고 뭐 조망권 뭐 이런 건가요? 조망권은 전혀 달라요 또. 조망권 다르군요. 네, 조망권은 어떤 경치를 볼 수 있는 특별한 권리여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일조권 침해도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일조권. 일조권이랑은 다르다 이거는 이건 중요한 또 포인트는 다르다. 일조권이랑은 달리 일조권은 그늘을 주게 만들어서 태양이 집에 절대 안 들어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오히려 태양이 떠 있는 동안에 그 반사광 때문에 태양 반사광 때문에 눈이 부셔서 이게 눈이 부셔서 진짜 생각해 보지 못한. 네. 네. 근데 어느 정도로 눈이 부시냐면요. 네. 대법원 판례에 의해도 시력 장애를 일으키는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장애를 일으키는 그 기준 그 광이 있는데 네. 440배에서 29,200배까지 빛 번짐에 의해서 빛 반사광이 너무 세서 네. 네, 이 정도로 세게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빛이. 그분들은 뭐 안마 커튼 뭐 이런 거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커튼은 커튼은 기본이겠네요. 더 황당한 거는 1심에서는 이런 피해를 인정을 해서 네. 일정 부분 손해배상과 그리고 재산상 손해배상 그리고 차단 이 태양광 반사 태양
반사광 방지 차단 시설을 해라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는데 네. 2심에서는 뒤집혔어요. 뒤집혔어요? 네, 2심에서는 이 네이버 건물 자체가 아무런 공법상의 제한이라는 건 건물을 건축할 때 제한을 받는 그 기준을 모두 다 지키고 이거는 다 가능했기 때문에 허가가 났고 그래서 피해를 준다고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참을 한도 아니다라고 해서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그 원고들 패소를 판단한 거예요. 근데 대법원 가서야 비로소 네. 아니 지금 살 수가 없다. 네. 지금 440배. 29,200배 어느 집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이번에 네. 대법원이 인정한 태양 반사광 피해는 정확히 어떤 부분입니까? 네. 태양 반사광 피해라는 거는 네. 이거를 참을 한도를 넘어서서 생활을 아예 못할 정도로 피해를 준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일조권이라는 거는 태양이 집에 안 들어오므로 그렇죠. 피해받는 거고 네네네. 그거랑은 달리 너무 센 빛이 집안을 때리니까 이건 시력 저하 및 뭐 시력에 굉장히 장애를 일으킬 만큼의 수준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원심에서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그 원고들 아파트 주민들 네. 패소한 거를 파기한 거죠. 그 시각 장애라는 말을 들으니까 딱 그 현타가 와요. 어떤 상황, 얼마나 그분들이 고통을 받았을지 네. 대략 이제 상상이 가는데 네. 그래서 대법원이 이 태양 반사광으로 주민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 방해를 입었는지 네. 다시 살펴보라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참을 한도라는 게 좀 주관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참을 한도라는 거는 사실 예전에는 판례에서 이제 수인 한도라고 썼거든요. 수인 한도. 네, 수인. 그 인내심 할 때 네. 참는 인내심 그런 거에 사람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는구나 이거는 네네. 이건데 수용 가능한 인내심입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 그러니까 네. 이제 수인 한도라는 말이 어렵다 하니까 참을 한도라고 했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낯선 말이라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 이제 노력했는데 이제 참을 한도 이렇게 된 거예요. 굳이 번역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사법부 단어들이 네, 어려워서. 참을 한도라는 건 기준이 네. 일단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이건 참을 수가 없다 이 정도인데 어느 정도냐면은 이걸 면밀히 판단해야 된다. 들어오는 유입의 태양광에 유입하는 양 그리고 각도 그리고 유입하는 태양이 머무는 시간 네. 각 집집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거에 따라서 면밀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2심에서 만연하게 이 건물은 공법상에 아무런 위반 사항이 없다 이렇게 지을 수 있는 허가가 났는데 이걸 허가를 안 걸어가지고 왜 이제 와서 이러냐라고 판단한 것을 깬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그 1심에서 네. 그 이제 아파트마다 네. 어느 동마다 또 다르고 집집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이 위자료가 크진 않습니다. 한 집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수준.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1,000만 분들도 원. 위자료가 그렇고요.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 아니 우리 집이 이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집값이 떨어진 걸 정말 보전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 재산상의 피해는 굉장히 약하게 보상을 해줬는데요. 아니, 이렇게까지 생활에 침해가 있을 정도고 네. 심지어 뭐 시각 장애까지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면 사실은 이분들 이사 가고 싶을 거잖아요. 그건 제일 좋은 거는 그래서 차단 방지 시설을 설치해라. 네네.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차단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뭐 이사하고 싶으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모든 거를 다 보상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럼 뭐 재산상의 피해 자체는 129만 원에서 653만 원. 아, 최고가.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10년간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간에 이사를 가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참다. 네, 그렇죠. 위자료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위자료는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그 지금 이 판결이 나오니까 네. 태양광 반사손의 변호사 뭐 이런 글도 막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그 변호사가 갑자기 유명해졌으니까 근데 이 사건으로. 사실 이 사건이 첫 사건이 아니에요. 이런 사건이 또 있었어요. 아, 태양광으로 반사. 네. 태양광이 반사 정도가 너무 심해서 눈을 뜰 수가 없다. 이렇게 사실 눈을 만약에 어두운데 눈에다가 후레쉬를 비치면 눈 뜰 수 없잖아요. 우리 밤에 운전만 해도 그렇죠. 상대 차 때문에 저도 눈 엄청 부시던데.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낮에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죠. 네네. 그래서 집안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을 수도 없고. 네네. 그러니까 그 피해를 만연하게 항소심에서 기각한 것은 문제다라고 했고 이 판결은 올해 초에도 다른 건물에서 이 네이버 건물이 아니라 다른 건물에서도 똑같이 판단을 했는데 네. 그 건물은 뭐 타원형 건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건물 자체가. 네, 그래서 더 이거는 많은 곳을 피해를 준다라고 해서 요렇게 그 위자료가 좀 작다는 게 너무 좀 불만스럽죠. 네, 그렇죠. 네. 500에서 1,000만 원이라니. 그 아까 말씀해 네. 주신 이제 단어가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천공권과 조망권을 조금 더 구분해서 설명을 네. 해주시면 여기서는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개념 네.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천공권은요. 네. 하늘을 볼 권리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우리 집이 만약에 2층인데 원래는 우리 집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네. 하늘 다 보이고 너무 막 뷰가 좋았는데. 네, 2층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 갑자기 앞에 얼마 안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앞에 높은 건물이 들어오면은 뭐 한 30층짜리가 들어왔어. 네. 그래서 아예 하늘 자체가 안 보이는 그런 경우 하늘을 있겠죠. 막아버리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일조권과 천공권을 둘 다 침해가 발생해요. 그러네요. 천공권, 그런데 일조권. 조망권은요 네. 전혀 다릅니다. 사실 조망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아요. 대법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왜냐하면 조망권이라는 거는 특별히 부여된 권리를 해야 돼요. 내 앞에 뷰가 좋았어요. 한강뷰가 좋았는데 네. 건물이 높은 게 지어져서 네. 한강이 안 보인다. 네. 조망권 침해다라고 하는데 네.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부여된 권리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그건 그냥 운이 좋았던 건가요? 그 전에는 네. 그 앞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보일 네. 수 있었던 거고 음. 당연히 한강을 바라볼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남에게 배타적으로 내가 배타적으로 나만 한강을 볼 수 있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권리거든요. 그렇죠. 그 권리는 거기서 인정할 수 있는. 없겠죠. 예, 네. 그런 거를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 네. 나 혼자만 볼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알겠습니다. 3833번님이 문자 주셨는데 아니 아무리 피해 측정이라고 하더라도 10년이나 재판한다는 게 괜찮은가요? 그 사이 판사님들은 안 바뀌었나요? 이렇게 현실적인 질문 많이 주셨어요. 바뀝니다. 많이 바뀌죠. 많이 10년이면. 네. 네. 그렇죠. 특히 대법원 가서도 한 5년 묵힌 건가요? 지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단 집집마다 감정 평가를 하는데 그 자체가 하는 거의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많이 걸린 거는 좀 저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시간이 남아서 궁금해서요. 네.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백신 맞았다고. 네, 백신 부러워가지고. 맞았습니다. 네. 너무 지금 멀쩡하네요. 백신 맞아도 너무 건강해서 아무렇지도 네, 않습니다. 전혀 그게 없었어요. 그 어떤 부작용이나 약간의 뭐 이런 거? 저는 일단 열감? 백신을 맞고 사실은 백신을 맞고 바로 타이레놀을 먹어라라고 해서 네.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네. 백신을 맞고 나서 바로 먹었기 때문에 뭐 열은 나지 않았어요. 열은 네. 나지 않았는데 다음 날 조금 근육통? 뭔가 약간의 이렇게 좀 근육통? 몸이 묵직하다 이런 느낌? 그래서 다음날 좀 묵직한데 네. 식욕은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예, 식욕이 증가했던 사람들도 있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